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80도 달라진 미국의 정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SNS를 매일 체크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요. 네. 트럼프가 밝힌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계 교역 상대국으로 부과했던 상호관세는 90일 정도 유예한다. 대신에 기본관세 10%를 유지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보복관세로 대응한 중국에 대해서는 당초 104%의 상호관세를 125%까지 높여서 당장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상호관세는 낮아집니다. 기존의 25%에서 기본세율 10%로 낮아지게 되고, 다만 이미 시행했던 자동차, 철강은 종전관세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이외에도 지금 70여 개 국가와는 계속해서 양자회담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에 지금 미국은 더 세게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발단은 중국이 어제 리증시 개장 전 미국의 보복 조치로 추가 관세 50% 더해서 84%를 매기니까 보복에 나선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고 볼 수도 있는데, 중국을 빼고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의지를 꺾은 건 미국의 국채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제 이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13시간 만에 상호관세를 유예한 배경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사람들이 겁먹고 불안해하는 것을 봤다. 그러면서 이 채권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실제로 채권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월요일장에 급락을 했습니다. 4% 아래로 떨어져 3.8%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 이면에는 중국이 지금 미국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내다 팔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중국은 일본에 이어서 미국 국채를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지금 원하는 건 달러 약세인데, 오히려 국채 물량이 많이 풀리게 되면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미국의 국가 채무가 5경 36달러가 넘어가고 있는데, 1년의 이자 부담이 1,000조 원입니다. 1년 국방비 예산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지금 중국이 건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세 전쟁이 통화 전쟁으로 가는 것을 좀 확산을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국내 증시는 오늘 이 여파로 반등을 했습니다. 급락과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난 7일에는 너무 많이 패닉셀, 매도 사이드카가,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해서 정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2,300선 무너졌는데,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6% 내외로 급등을 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소식이 투자 심리를 개선했는데, 코스피는 6.6%가 올랐는데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코스닥도 5.97%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 줄기차게 내다 팔던 외국인들이 양시장 모두 매수사로 나서니까 오전장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양시장 모두 발동이 됐는데요. 양시장의 선물지수가 5% 이상 급등해서 1분간 지속이 되면 5분 정도 프로그램 매매가 정지돼서 시장의 과열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양시장의 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건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인데, 그러다 보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다 올랐고요. SK 하이닉스가 10% 넘게, 삼성전자도 이제 6% 넘게 올랐는데, 낙폭이 컸던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른바 줍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반등 추세가 좀 유지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지수를 보고 있는데 지금 주요 지수가 2에서 3%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느냐? 해소되고 난 다음에 이제 관세가 지금 발목 잡은 형상인데, 아직은 좀 안심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90일 정도, 석 달 정도 좀 유예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연장됐다. 그래서 오늘 밤도 지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이제 메시지를 띄울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이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G2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확전된다면 그 파장은 고스란히 우리 몫입니다. 네. 코스닥 오늘 뭐 역대 최다 1,500개 종목이 올랐는데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관세 발표 전후를 따져보면 10개 가운데 6개 종목이 아직은 주가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일희일비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국하고 중국의 이 관세 전쟁이 약간 감정도 섞인 것 같아요. 상당히 심각한데 이거 지금 중국이 또 반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한마디로 이제 이 중국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이제 약간 잽 성격으로 조금 날렸다면 이번에는 지금 중국이 나설 차례인데요. 관세만을 놓고 보면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는 125%를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104%입니다. 그러면 다음 중국이 쓸 수 있는 보복 카드가 뭐냐? 기본적인 세트가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관세율을 동등하게 매기고요. 그리고 히토리아 같은 광물 자원의 수출을 또 금지 품목을 좀 늘리면서 미국 첨단 기술주에 대한 어떤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WTO 제소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여기에다 앞서 제가 이제 중국의 암암리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 물량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도 이 국채를 가지고서 짭짤이 이제 좀 이득을 받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뭐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해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중국도 이제 손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은 계속해서 위안화 약세를 무기로 해서 이제 환율 전쟁을 격화할 분위기로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양국이 정면 충돌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교역 2위 국가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될수록 우리의 피해는 뭐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대미 수출 줄어들고요. 우리가 중간재를 미국에 팔아야 되는데 중간재 수출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국이 이제 대미 이제 이 강경책으로 인해서 대미 수출이 막히게 되면 남은 물량을 어디에 팔 것인가?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으로 물량을 좀 몰아서 팔 경우에는 우리 네. 내수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최소 적게는 0.2%에서 혹은 많게는 최대 1%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올해 마이너스 아닌 제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우리가 지금 90일 유예를 받았지만 자동차 관세는 유효하고요. 어쨌든 90일을 벌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뭐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매를 먼저 맞은 국가들을 보니 지금 일본이 1조 달러, 대만의 TSMC가 지금 1,000억 달러, 145조를 투입한다라고 했고 네. 그리고 현대차도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세계 공통점이 누구도 관세를 피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중에 협상하는 게 이득이 아니냐. 일본과 같은 나라가 먼저 협상하는 걸 보고 대응하자라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미국 최대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 확대나 투자는 좀 불가피한 선택인데 다만 아쉬웠던 점은 현대차나 지금 대한항공이 투자를 할 때 정부가 없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협상력을 좀 키워야 하고요. 네. 또 우리가 지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 지금 이걸 또 협상 카드로 해서 지금 전제로 해서 이제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이제 일본과 대만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그만큼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경제성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 이와 함께 또 지금 미국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지금 한중일 연대입니다. 이런 이제 연대에서 WTO 이재회와 같은 외교적 대응도 이제 방향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수출선 다변화와 공급망 유연화와 같은 구조 전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